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엄마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너무 뻔뻔했던 전 시댁 식구들 남편과 쫑을 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서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싶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혼을 했었고 여러 일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가족이 정말 하나같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그 모양인가 싶기도 하면서 또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다 똑같은 거구나 싶기도 해요. 저는 전 남편과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연애를 하면서도 그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제 자체가 결혼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는 좀 떨어진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언니도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저는 확고한 비혼주의자까진 아닌데 그렇다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저의 이런 생각은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친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는 별로 안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책임질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랑 생각이 비슷했어요. 본인도 굳이 아이를 낳고 싶진 않다고 했고 만약 결혼을 해도 부부끼리 잘 살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친과 제가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2년 반 정도를 잘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친은 연애 2년 반 정도가 넘어가니 아이는 없이 살아도 결혼은 하고 싶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하자는 주의는 아니었긴 하지만 저 역시도 남친을 많이 좋아했기에 결혼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께 저희가 결혼해도 아이 없이 살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러라고 하셨어요. 저희 언니는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결혼은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환영하셨죠. 하지만 반면에 남친네 부모님은 시겁하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결혼이 장난이냐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애도 낳아야 되는 거지. 왜 애는 안 낳겠다고 하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결혼 반대에 부딪혔고 결혼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하면 1억 정도를 보태주실 수 있다고 하신 거죠. 남친이나 제가 모은 돈을 합치면 1억 3천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1억을 더 보태주신다고 하니 훨씬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겠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으신 남친네 부모님도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냥 결혼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아이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또 생각이 바뀌면 가져보라고 하시면서요. 참고로 시댁에서는 결혼한다고 딱히 도와주신 돈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양가 부모님 다 허락을 하신 상황이었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갖고 있는 돈으로는 빌라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추가 대출을 끼고라도 좀 더 큰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옮기자고 했거든요.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주변 입지가 좋고 비싼 곳에서 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대출 없이 살면서 부지런히 모아서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옮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은 무던하고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댁 식구들은 제 생각 이상으로 좀 뻔뻔하기도 하고 얄미운 구석도 많았어요.
또 저희 남편도 남편만 보면 괜찮은데 시댁 식구들과 얽혀 있으면 참 사람이 달라지고 얄미워지더라고요. 저보다는 시댁 식구들의 편을 더 들기도 하고 본인 식구들만 너무 챙기려고 하는 것도 많고요. 시부모님도 기본적으로 좀 뻔뻔하고 막무가내이신 편인데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남동생, 하나는 여동생이었거든요. 시동생은 따로 나와서 사는데 얼굴도 거의 볼 일이 없었고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엄청 말랐고 꾸미고 노는 거 좋아해요.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고요. 알바식으로 일은 간간히 하는데 정규 직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쇼핑몰 모델을 했었다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자기가 마르고 예뻐서 모델 일을 했었다고 그걸 큰 자랑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신우는 30이 다 될 때까지 알바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용돈 달라고 자주 그랬습니다. 남편은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달라는 거 있음 거의 다 해줬고요. 본인도 그렇게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동생한테는 막 퍼주는 겁니다. 연애 때는 저렇게 동생 바보인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을 되게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신우는 초반에는 저한테도 연락해서 용돈 좀 달라, 옷 좀 사달라, 뭐 좀 사달라 잘 그랬거든요. 뭐 배워보고 싶으니 학원비를 달라던가 공부하게 노트북 좀 사달라던가 등등요. 제 상식으론 솔직히 신우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죠. 제가 자기 친가족도 아니고 오빠의 아내잖아요. 새언니요. 결혼했으니 저도 가족이긴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기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당연하게 돈을 빌려달라 뭐 사달라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뭔가를 사달라고 졸라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신우의 행동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30이 다 되어가는데 맨날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행동들이 다 시부모님한테서 배운 겁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한테 뭐 사달라 용돈 보내라 잘 그러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가족들한테 허세 부리듯이 턱턱 선물도 잘하고 밥도 잘 사고 그랬고요. 하여튼 신우가 저한테도 초반에는 뭐 사달라는 소리를 잘했었고 초반에는 저 역시도 몇 개 사주거나 선물하기도 했어요. 신우 옳게 사이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엔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길래 저도 더 이상은 싫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사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는데 저희 남편한테는 더 징징거리고 제 욕도 꽤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혜련이가 에어팟인지 뭔지 그거 사달라고 했는데 당신 싫다고 했다며? 당연히 싫지. 그걸 내가 왜 사줘? 뭘 또 그렇게 말해. 가족끼리 서운하게. 서운한 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우리 언니가 당신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줄 수 있어? 나는 처형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참나.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런 부탁 안 하지 애초에. 무슨 3, 4살 애도 아니고 뭘 자꾸 사달래. 처형은 돈 잘 버시니까 공무원 아니야. 국가직 공무원. 근데 우리 혜련이는 알잖아. 마땅한 직장도 못 구하고 알바 간간히 하는 거. 그래서 아가씨가 뭐 사달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혜련이 걔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요즘 카페 가서 공부를 좀 한대. 근데 카페가 시끄럽잖아. 그래서 그 이어폰이 필요한가 봐. 카페에서 공부를 왜 해? 집 비어있는데. 집에서 하라 그래. 그리고 싼 이어폰도 많잖아. 10,000원, 20,000원짜리. 에어팟은 10만 원이 넘는데 굳이 에어팟 끼고 공부를 해야 돼? 제 말에 남편도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좀 섭섭하네. 됐다. 그만하자. 당신도 자꾸 아가씨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마. 아가씨 나이가 몇이야?
당신이 자꾸 사주는 버릇하니까 아가씨도 그런 거 당연한 줄 알잖아.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지금 내 앞에서 내 동생 욕해? 욕이 아니라 당신은 가만 보면 참 정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본인이 더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욕을 하는 시누이나 시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일로는 남편과 싸울 일이 없는데 유독 시댁 혹은 신우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남편과 제가 빈정이 상할 정도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저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시댁 관련된 얘기는 남편에게 안 하게 되고 남편이 이래저래 퍼주는 거 알아도 모른 척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게 싫으니까요.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저렇게 남한테 달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지내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맘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상태가 엄청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완치 판정까지 받으실 정도로요. 그런데 몇 년 뒤 갑자기 암이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가 이겨내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3개월 정도 만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열심히 하셨고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라서 충격도 크고 너무 힘들었죠. 아버지의 빈소가 차려졌고 저는 3일 내내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많이 울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언니도 정말 비통해했죠.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고 제 지인들도 제법 왔는데요. 특히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를 했었던 친구들도 다 같이 와주었더라고요. 한 5명 정도 되는데 대학교 때는 꽤 친했어도 사회 나오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 서로 연락해서 다 같이 와주었더라고요. 너무 정신없고 슬프고 경황이 없는 차였지만 그럼에도 시간 내서 와준 사람들이 다 너무 고마웠어요. 당연히 저희 시댁 식구분들도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던 게 시부모님은 오셔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같이 온 신우는 시부모님과 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위로해주고 필요한 일손도 돕겠다며 빈소에 남아 있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큰 감동과 더불어 미안함도 좀 느꼈죠. 내가 그동안 신우를 안 좋게 봤는데 신우는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빈소를 지켜준다고 하는구나. 그동안 신우를 얄밉게만 봤던 게 새삼 미안하고 내가 사람을 함부로 오해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신우가 빈소에 남아있다고 해서 딱히 일을 열심히 거들어주거나 두 팔 벗고 도와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본인도 그곳에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고 뻘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올케인 저를 위해 빈소를 함께 지켜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가 모두 끝이 났고 한동안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그나마 마음이 좀 추슬러지더라고요. 마음을 조금 추스른 뒤에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도 따로 돌렸죠. 그리고 저희 신우한테도 그때 새벽까지 같이 빈소에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했고 신우가 그맘때 갖고 싶은 가방이 있다길래 그것도 제가 흔쾌히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신우가 왜 시부모님 집에 가실 때 같이 안 따라가고 빈소에 남아 있었는지요.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제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도 참석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볼링 동아리였고 남자친구들이 4명, 여자친구가 1명, 이렇게 총 5명이 와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들 중 민수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 저희 신우가 민수랑 사귄다는 겁니다. 신우도 그렇고 민수도 저에게 따로 말을 안 해줘서 둘이 사귀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왔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우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민수랑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신우가 민수한테 한눈에 반한 거죠. 민수 걔가 키도 얼굴도 분위기 있게 생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인기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은 편이었고요. 민수가 저희 신우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따로 민수가 화장실 갈 때 따라가서 번호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민수도 알려줬고 그 뒤로 둘이서 연락하다가 사귀었다며 그 전말을 알려주었죠. 젊은 남녀들끼리 서로 마음 통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쩐지 신우가 시부모님 집에 가시는데도 따라 안 가고 부득부득 빈소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민수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안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얘기 듣는데 어이가 없고 허탈한 웃음이 다 나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우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따로 고가의 가방 사주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본인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어서 쫓아가서 번호 달라고 했다는 게 참 신우다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돈어른 장례식장에서 그러고 싶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도 했어요. 아가씨 남자친구 있는 거 알아? 알아. 엄마한테 전해 들었어. 그럼 그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알아? 자세하게는 얘기 못 들었어. 만난다는 남자 내 대학교 동아리 친구야.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났대. 장인어른 장례식 때? 어떻게? 아가씨가 번호를 달라고 했대. 그 친구한테 반한 모양이야. 저는 좀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막 웃는 겁니다. 아, 이해련답다 정말. 내 동생이지만 진짜 불도저라니까? 재밌어? 뭐가? 거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아가씨한테는 사돈어른 장례식장. 그런데? 그런데라고? 어떻게 사돈어른 장례식장 와서 조문객으로 온 남자한테 번호를 달라 그래? 그것도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제가 황당해서 따지니 남편이 더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기억난다. 혜련이가 일부러 하루 종일 빈소 지켜주면서 당신 위로도 해주고 많이 도왔잖아. 나도 그게 참 고마웠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나 때문이 아니라 민수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만 보면 당신 되게 꼬인 거 알아? 내가 꼬였다고? 그래. 혜련이가 그렇게 당신 위해서 있어줬음 그냥 고마운 거지. 거기서 남자를 만났든 뭐하든 뭔 상관이야. 라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왜 저보고 유난을 떠냐고 하는데 너무 정색하며 뭐라고 하니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랬어요. 민수가 좋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돈어른 장례식장에서 그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에 저도 더는 얘기 안 했어요. 마음속으론 참 정이 이래저래 떨어졌지만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제 친구인 민수와 신우는 그 후로 만난 지 6개월 정도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3개월가량 지나고 있다고 결혼을 서두른다고 했죠.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황당하게도 이번에 어머님이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빌라 전세금을 내놓으라고요. 저희 빌라 전세금이 어디서 났냐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집에 있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언니네 집으로 내려가 같이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더러 엄마 집에 저희 부부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아예 지방으로 언니랑 살러 내려가시는 거라 쉽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저희 보고 엄마 집에서 계속 쭉 살라고 하신 셈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셨던 아파트는 주변 입지가 엄청 좋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내부도 깨끗하고 좋고 주변의 생활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집만 보자면 지금 사는 빌라보다 엄마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남편과 제가 살던 빌라는 주변 환경도 별로인데다 그맘때 누수 문제까지 생겨서 좀 골치가 아프긴 했거든요. 누수공사는 너무 큰 공사다 보니 그냥 불편한 대로 살긴 살았는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자꾸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스트레스가 꽤 심했죠. 그렇다 보니 엄마는 그 빌라 전세 빼고 엄마 집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데 혹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집에서 산다는 게 좀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엄마는 지방 내려가서 언니랑 살겠다고 괜히 다른 사람 전세 줄 바에야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빌라 전세를 정리하고 엄마네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주변 입지도 훨씬 좋고 교통편도 좋다 보니 남편도 만족했죠. 하여튼 그렇게 이사를 갔고 그때 돌려받은 빌라 전세금은 예금 통장에 넣어서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바로 그 전세금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우 결혼시킬 때 보태 쓴다고요. 어이가 없죠. 애초에 시댁에서 보태준 돈이 1원 한 장도 안 들어있는데 그 돈을 당연히 달라고 하는 심보가 뭔가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신우한테 좀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복장 터지더라고요. 당연히 남편하고도 싸웠죠. 아니, 그 돈을 누구 맘대로 아가씨한테 준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혜련이 결혼한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니까. 동생 결혼하는데 그럼 내가 오빠가 돼서 모른 척해? 여보, 그 돈 당신 돈 아니야. 당신 돈 그중에 6천만 원이 전부야. 까먹었어? 나머지 1억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고 또 나머지 7천만 원은 내 돈이야.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와, 부부끼리 이렇게 네 돈 내 돈 따져? 당신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도대체 아가씨 결혼하는데 뭐 얼마를 달라는 거야? 1억. 아니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럼 우리가 돈 없었으면 아가씨는 결혼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민수는 돈이 없어? 당신 친구인데 당신이 몰라? 친구긴 하지만 연락 자주 하고 그런 친구 아니야. 그냥 동아리 친구 중 하나야. 근데 걔 돈 없대? 돈도 없으면서 결혼을 왜 하자고 해? 아, 임신했잖아. 알면서 물어.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임신을 왜 하냐고. 그게 중요해? 어쨌든 결혼한다잖아. 돈이 없는데 결혼만 한다면 다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서 할 것이지. 그걸 왜 우리더러 달래? 자기야, 지금 우리 처가댁에서 살고 있지? 근데? 그래서 전세금 빼서 통장에 넣어두었잖아.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뭐해. 차라리 혜련이 결혼하는데 좀 도와주면 더 좋지.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솔직히 엄마가 여기서 살라고 했지만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엔 나가야 될 수도 있어. 그건 그때 얘기고. 그리고 장모님 안 올라오실 거라며. 우리 혜련이는 당장 결혼하잖아. 라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 돈이 자기 돈도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 1억이나 보태주자고 하는 겁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안 통했어요. 대화하다 보면 혈압이 오를 정도였죠. 저는 못 준다고 했고 남편은 저한테 섭섭하다, 독하다, 모질다, 오만 소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 돈 6천만 원 빼달래요. 그 돈으로 자기는 동생 도와주겠대요. 뭐 이런 바보 천치 모지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1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왜 지 동생 결혼한다고 홀라당 주나요? 저희가 엄마 집 산다고 해서 엄마 집이 진짜 우리 집도 아닌데 남편은 큰 착각을 하는 듯 했죠. 하지만 지 돈 달라고 하도 그러니 짜증나서 빼서 줬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신우에게 줬고 신우는 그 돈과 민수가 모은 돈을 합쳐서 빌라 전세를 구했어요. 민수도 사업한다고 들어서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둘이 합쳐도 1억이 안 돼서 결국 엄청 외곽 지역에 오래된 빌라를 겨우 구했다고 했거든요. 결혼할 만한 상황도 안 되는데 왜 결혼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결국 둘은 결혼을 했는데요. 이미 신우의 배가 좀 부른 상태라 결혼식은 애 낳고 하겠다고 해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신우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제 대학교 친구인 민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나한테 뭐 맡겨놨나? 어쩜 저렇게 당연하게 뭔가를 달라고 하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고 남편한테도 정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보탬이 되어주시면 남편은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대단하게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집은 얼마나 살뜰히 챙기던지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어쩌면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신우의 배도 만삭이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을 한 달도 안 되게 앞두고 있다고 했죠. 신우는 그 와중에도 아이 낳으면 디럭스 유모차를 사달라, 아기 침대를 사달라 등등 요구는 엄청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요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출산 전까지 저희 집에 와서 지내겠다는 거였어요. 언니도 알죠. 우리 민수 씨가 출장이 워낙 많고 집에 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진통이 오거나 배가 아프면 어떡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근처엔 택시도 잘 안 다녀요. 너무 외져서. 산부인과 검진 한번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언니 집에서 지내면 산부인과도 가깝고 또 진통 오면 바로 병원도 갈 수 있잖아요. 언니 집에서 애 낳을 때까지만 좀 지낼게요. 하는데 어쩜 저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싶을 정도였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가씨. 왜요?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듣기론 진통도 가진통인가? 그런 게 있어서 진통이 온다고 바로 낫는 것도 아니라던데요. 낌새 올 것 같으면 그때 오빠한테나 어머님한테 연락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나한테라도 연락하면 내가 택시 타고 데리러 갈게요. 언니가 오면 뭐해요. 우리 집 근처에선 택시가 잘 안 잡힌다니까요. 그런 게 어딨나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로 콜택시도 다 부를 수 있는데 괜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럼 오빠한테 연락하면 되죠. 오빠가 반차 쓰고 아가씨 데리러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머님도 계시고. 배 아파 죽겠는데 그거 연락하고 그럴 참이 어딨어요. 언니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진통 오면 엄청 아프대요. 그럴 정신도 없대요. 하면서 톡 쏘듯이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애는 안 낳았어도 전화할 정도의 여유는 있다는 거 정도는 알거든요. 무슨 진통 왔다고 애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제가 출산 경험이 없다고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뭘 어쩐다고요? 서로 불편하죠. 그리고 나도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잖아요. 낮에 내내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데. 제가 뭐 방해해요? 언니, 좀 그렇네요. 제 말에 신우는 엄청 기분 상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그대로 다 일렀습니다. 저희 남편한테도 이르고요.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1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몇 주도 못 있어주냐,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애를 낳는 거면 낳는 거지 왜 저희 집에 굳이 와서 지내다가 애 낳으러 가겠다는 건가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신우가 오면 얼마나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부려먹으려 하겠나요.
식사도 저는 그냥 혼자 대충 때우면 되는데 신우가 있으면 밥도 좀 차려줘야 될 것 같고 빨래며 청소며 솔직히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남편까지도 저를 설득하려 드는 겁니다. 여보, 혜련이 애 낳을 때까지만 같이 좀 지내자. 집이 작은 것도 아니고 방 하나 쓰게 하면 되잖아. 그냥 단순히 방 하나 주는 게 아니잖아. 식사는, 빨래며 청소는 배부른 만삭 임산부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당신 하는 김에 조금 해주면 되는 거고. 조금 해줘? 다른 사람 식사 차려주고 집안일 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니, 당신 신우 아냐. 신우가 뭐 아갑시랍시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와, 너는 왜 이렇게 내 동생한테 적대적이냐? 그럼 굳이 출산하기 전까지 우리 집 와서 지낸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너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왜 그런 어려운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가족인데 그런 부탁도 못해. 나는 오히려 당신이 너무 우리 가족들한테 야박하고 냉정한 것 같아. 막말로 신우가 그런 외진데 산다고 하면 출산 전에 먼저 좀 와 있으라고 하겠다. 그 외진데 내가 살라고 했어? 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됐다. 말을 말자. 나는 너 이렇게 정없는 여잔 줄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 됐다 그래. 지 말이 다 맞지.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겁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출산하면 하는 거지 그걸 저희 집에서 굳이 지내면서 제가 시중까지 해줘야 되나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죠. 그러던 찰나 제가 며칠 동안 엄마도 볼 겸 지방에 있는 언니 집에 갔다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집에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거실에 신우랑 어머님이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갑자기 신우랑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비밀번호 알려주고 와서 지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신우는 마음대로 본인 짐 들고 왔고 방 하나까지 떡하니 차지해서 손님용 이불까지 깔아 놓았더군요. 그러면서 신우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등이 너무 배기는데 출산 전까지만 저희 침대 쓰면 안 되냐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사고가 정지돼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본이 없는 집구석이구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남편은 보란듯이 비밀번호 알려주고 신우와 시모는 저 없는 틈 타서 짐 옮겨놓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따졌죠.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요. 남편은 실실거리면서 풀어준답시고 여보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다 필요 없고 어머님하고 아가씨 나가시라 그래. 나 같이 못 살아. 내가 분명 싫다고 했잖아.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2주? 2주고 3주고 싫다고. 이미 짐까지 싸들고 왔는데 어떻게 도로 가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려? 당신한테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보란듯이 어머님하고 아가씨 데리고 오는 건 무슨 경우야? 나는 안 된다고 했어. 거절했는데 나 회사 가 있는 사이에 엄마랑 혜련이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어째 번호 알려드린 거지. 여보 미안해. 근데 딱 혜련이 출산 때까지만 참아줘. 뭐 따로 챙겨줄 필요 없어. 내가 그런 건 똑바로 얘기할게. 응? 남편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저한테 동생 좀 데리고 있어달라 부탁하더라고요. 싫다고 했는데도 부득불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너무 싫고 이해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집에 와 있는 만삭 임산부를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출산 전까지만 있다가 보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넘어가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시댁 식구들과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는 남편.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신우는 저희 집에 살면서 완전 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지 손으로 치우는 법이 없어요. 제가 설거지는 안 해도 개수대에 갖다 놓으라고는 했는데 그럼 지 밥그릇이랑 수저 정도만 갖다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빨랫감도 그냥 빨래통에 다 넣어놓고 세탁기 한 번을 안 돌리더군요. 저도 뭐라고 할까 싶다가 또 한편으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굳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혼내고 싸우고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가 변했으면 좋겠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야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거지. 그냥 인연 끊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런 의욕도 안 생기잖아요. 그냥 애 낳을 때까지만 참아주자 생각하며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념 없는 신우는 갈수록 더하더라고요. 언니, 나 시원해 수박 먹고 싶은데. 그런데요? 나중에 마트 간다면서요. 좀 사와주세요. 수박 무거워서 들고 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좀 잘라진 거라도 사오면 되잖아요. 먹고 싶어요. 원래 아기 가졌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나중에 두고 섭섭하고 아쉽대요. 라는데 네가 뭐가 이쁘다고 수박을 사주냐는 소리를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입씨름 하기도 싫어서 그냥 간 김에 잘라놓은 거 있음 하나 사줘야겠다 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잘라놓은 건 없고 애플 수박이라고 조그만 수박이 있더라고요. 무겁기도 해서 큰 수박 사기는 싫고 그냥 이거 하나 사주자 싶어서 사왔죠.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신우가 방에 누워 통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요. 친구랑 통화하는 건지 신나게 얘기 중인데 가만 들어보니 제 얘기도 좀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나으러 가. 나 지금 우리 오빠 집에서 지내. 우리 남편도 장기 출장 가서 잘 안 들어오고 그 외진 곳에서 나 혼자 있어봐야 뭐 하겠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면 올케 언니가 시중 들어주고 지금도 내가 수박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갔어. 거의 내 무술이나 다름없어. 어쩔 거야. 신우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새끼 밥 차려주고 너무 편해서 나 그냥 애 낳고도 여기서 눌러앉아 지낼까 싶음. 조리원비 너무 비싸서 일주일만 했거든. 엄마 집은 너무 좁고 불편해서 그냥 이 집에 눌러앉아서 당분간 지낼까 싶기도 하고 애야 올케 언니가 좀 봐주겠지. 라는 겁니다. 밖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도 만삭 임산부라고 참고 냅뒀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지 시중 들어주는 무술이 취급하질 않나. 자기 멋대로 애 낳고도 눌러 앉겠다고 하질 않나.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확 쫓아낼까 하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미 이혼 쪽으로 훨씬 기울어져 있었지만요. 그렇게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우는 밖에서 제가 장봐온 것들을 보면서 수박 사오랬더니 이 작은 걸 사왔냐고 궁시렁거리는 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밉상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낮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해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냥 친구한테 괜히 허세 부리고 센 척한다고 한 말 가지고 왜 예민하게 구느냐는 겁니다.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어 놓고 따지면 저한테 예민하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는 남편 면상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쨌든 이혼할 거라고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야. 그건 고민이 아니지. 애초에 이혼할 거라 생각하고 이유를 찾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아니, 애 가진 신우한테 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뭘 얼마나 그렇게 해줬다고. 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문제라고. 내가 여기서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되며 내가 여태껏 해준 것들은 다 당연한 줄 알아? 네 동생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필요한 거 장봐주고 그런 건 안 보이나 봐? 그거는 당신 거 하는 김에. 이게 문제라고.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게. 나는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돼. 만삭 임산부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아가씨한테 짐 싸서 도로 가시라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떻게 그래? 난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우린 이혼 절차 밟자. 저는 그렇게 뜻을 분명히 전했고 남편은 본인이 더 기분 나쁘다는 듯 그냥 입 꾹 다물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진통이 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좀 남았는데 진통이 온 거였죠. 결국 신우는 저희 남편 차 타고 병원으로 갔고 바로 출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통도 너무 심하고 못 참겠다고 해서 결국 마취하고 제왕절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애를 낳고 5일 정도 입원하고 조리원에서 7일 있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신우집 몽땅 챙겼습니다. 남편한테 이거 신우네 집에 갖다 놓던지 어머님 댁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남편 짐까지 몽땅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람 불러서 그냥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이혼 서류와 함께요. 남편한테는 당신 짐도 다 보냈으니 이제 여기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네 맘대로 이렇게 쫓아내는 게 어디 있느냐 생 난리를 폈어요.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 그러는 당신은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마음대로 어머님하고 네 동생한테 집 비번 가르쳐줬지.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게다가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 내가 여러 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틴 건 당신이고 이 집에 당신 집은 이런 한 장도 없어. 그나마 있던 당신 전세금은 당신 동생한테 다 줬고 이혼 얘기 오가는 마당에 내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 집에서 당신을 더 살게 해줘야 돼? 제 말에 남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협의 이혼 할 거야 말 거야 그거나 결정해. 누구 맘대로 이혼? 네 마음 바뀌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안 해. 그래 하지 마. 그럼 소송할 거니까.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도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니네 엄마랑 네 동생한테 돈 많이 썼다?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나 해드린 것도 없지만 나는 너네 집에 이래저래 돈 많이 썼어. 게다가 내 허락도 없이 비번 알려주고 이 집에 강제로 살고 나는 네 여동생 뒤치다꺼리 시켰잖아. 그거 뭐 얼마나 했다고? 하루를 했든 이틀이나 했든 어쨌든 내가 한 건 맞잖아? 협의 안 해줄 거면 소송해보자. 나 변호사 고용해서 위자료도 받아야겠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무조건 받을 거야. 저는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소송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하면 위자료 소송도 같이 할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큰 소리 탕탕 치고 네 마음대로 하라더니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았는지 협의 이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위자료 소송 없이 바로 협의 이혼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협의 이혼을 요구하고자 위자료 소송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질질 끌고 싶지 않고 또 결혼기간도 짧은 데다 위자료 소송해봤자 승소 패소도 확실하지 않고 금액도 적을 것 같아서 협의하고 바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는데 신우가 그 와중에 전화와서는 자기 때문에 이혼하느냐, 애 낳기 전에 그냥 잠깐 신세 진 것뿐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오빠가 큰 상처를 받았다 어쩐다 하는 겁니다. 긴 말 하기도 싫어서 그랬죠.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 맞아. 네가 너네 오빠 이혼시킨 거지.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본도 없고 염치도 없구나. 너랑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것만 확실하게 할게. 네가 니네 오빠 이혼시킨 거야. 알겠니? 뭐라 하는데 그냥 끊었습니다. 자기 오빠 이혼하는 게 본인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끝을 냈는데 애초에 남편 돈이 없어서 재산 나눌 것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 후 혼자 지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동아리 친구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너네 전신우랑 민수랑 결혼했잖아. 무려 너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그랬지. 너네 전신우 얘기 모르지? 모르지. 이제 관심도 없고 남남인데. 왜? 나는 민수 얘기 전해 들었는데
너네 전신우랑 민수랑도 이혼 얘기 오가는 것 같더라.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왜? 애도 어린데? 민수가 하는 사업이 영 불안정한 사업이었나 봐. 잘 안 돼서 결국 그나마 있던 그 빌라 전세금도 빼서 사업 자금으로 썼대. 그리고 민수네 본가로 들어가서 살았다더라. 그래? 시댁에 들어가서 산 거야? 그렇지. 근데 너네 전신우랑 민수네 가족들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나 봐. 민수도 결혼 안 한 누나 있다고 했잖아. 특히 그 누나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대. 너네 전신우랑. 집 없어지고 시댁살이 하는 것도 눈물 나는데 가족들하고도 트러블이 엄청 심하고 내내 싸우고 눈물바람하다가 결국 어린애도 있는데 이혼 한 해 만에 한다더라고.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아예 근황은 몰랐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전신우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고 거기서 본인 신우랑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우가 어지간히 개념이 없다 보니 아마 그 집 식구들하고도 많이 부딪혔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네 전세금 6천만 원은 전 남편이 해준 돈인데 그 돈도 민수가 다 날린 모양이었죠. 전 남편도 전 재산이라곤 동생한테 준 그 돈이 전부였을 텐데 끝까지 동생 때문에 피해만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하진 않고요. 그럼에도 지 동생이라고 끼고 돌지 아니면 이제는 동생을 원망할지 그 속내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전 남편은 다시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하고 건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가 장남이니 어쩌니 했으니 그러고 살아야겠지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데 전 남편도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와이프만 희생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이제는 더 이상 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 편한데 뭐하러 그렇게 오래 고민했나 싶을 정도예요. 전 남편은 저에게 시댁 가족들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만약 그런 것이 결혼이라면 저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하고 맞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혼자서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